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드디어 변화의 시기, 그리고 쥐꼬리만한 고정 수입의 힘.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을 주시하고 기회를 엿보라. 10년 내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일단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황은 일단 첫 번째,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 여러분, 이 그래프의 하락이 보이시나요? 부동산은 심리 싸움입니다. 싸움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매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1일 한 달 만에 매수 우위 지수가 서울의 경우 지금 현재 74 수준입니다. 10월 4일에는 서울의 경우가 거의 100에 근접해 있었죠. 한 25% 정도가 빠진 것입니다. 이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8월달, 9월달 굉장히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8월, 9월에 신고가가 나올 때도 실제 매수 우위 지수는 점점 좀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무려 수도권의 경우 매수 우위 지수가 11월 1일 기준으로 78.9에서 8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 되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100 이하가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 단적으로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 연골로 아파트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각자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실거주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자산의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12억, 13억에 사면 누군가는 15억, 16억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출도 안 돼. 또 금리도 높아. 돈줄은 꽉 재고 있어. 세금은 보유세 높아져. 취득세 높아져. 양도세 높아져. 절대 매수 영끌해서 살 타이밍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10년 이내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저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무주택자의 생활을 하면서 무려 6번의
월세 전세 이사를 다녔습니다. 2012년도에 첫 아파트 청약 해가지고 분양을 받고 2015년도에 첫 등기를 쳤습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제 첫 방송에서 보였다시피 굉장히 절약하는 삶, 그리고 저희 몸값을 올리는 삶. 여러분, 근로소득을 비록 지금 자신이 100만원, 200만원 받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지금 자산이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2001년도에 120만원 월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대기업 부장으로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되고, 세후에 월세 한 6, 700 정도를 받고 있지만, 네 가족이 저 혼자 외벌이해서 쓰고 나면 한 달에 저금할 수 있는 게 많으면 100만원, 정말 많으면 1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1년 해봤자 뭐 1200, 15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희 근로소득을 올리고 저희 신용을 쌓으면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저희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월급쟁이,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2030 젊은이층,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현 위치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풀기 끝내는 미국, 통화정책 유턴 시작이 됐다.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아마 제 생각은 빠르면 내년 한 7, 8월 정도 되면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내년 후반기, 뭐 내후년 전반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거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 6, 7월 정도부터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죠.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 지금 대한민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 기타 주변 국가들도 같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씩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5% 안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75에 지금 11월 달에 1.0%, 내년 초반에 1.25%, 내년 중반에 1.5%, 후반기에 잘하면 1.75%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6%, 7%, 8%까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과연 영끌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지금 영끌로 산 아파트 받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다. 물론 공급 부족합니다. 한 2024년 초반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아파트 매수는 심리입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무주택으로 살면서 6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가격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기업에 뭐 과장, 차장 받으면서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연봉이 높아졌지만 그 가격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이 하락하는 시기에, 그것도 2012년 말기에 분양을 받은 것이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흡사 2007, 8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실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30 세대는 이거를 못 느껴봤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 4년 후면 이제 50대가 되는데 저는 그걸 다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겪어본 사람과 겪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에 선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 7월에는 올릴 거다. 이건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 돈줄을 죄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다, 테이퍼링이다, 대출 제한이다가 있고, 공급 측면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당장은 공급 물량이 없다 하지만 2021년 지금, 그리고 2022년까지는 서울에 특히 공급 물량이 적지만 대책을 보시라 이거죠.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공공주도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쏟아지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절대 연구하지 마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실거주로 집을 사야 한다 하면 6억 이하에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모든 지금 언론이, 그리고 모든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출 규제, 금리 추가 인상, 아파트 상승 주춤, 매물도 늘고, 그냥 시장을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벌써 매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그리고 그게 정부의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 정책을 따라서 지금 1주택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자리를 낼 수 있는 올 근생시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저도 2001년부터 2014년 무려 14년 동안 무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니 2015년에 첫 아파트 등기를 치고 2019년도에 두 번째 아파트 등기를 치고 2021년에 올 근생시설을 등기를 쳤습니다. 이 네 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은 총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세 채의 가치는 지금 1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파트는 지금 팔았죠. 9월 달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구간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나고
2008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무려 6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시기가 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무려 14년,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죠. 그동안에 굉장히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패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졸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이 없이 말로만 폭락론자, 폭등론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저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힘든 시기를 겪은 그런 실전 투자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기회를 같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지금 자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3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21년 만에 100억을 했지만 어느 정도 운도 많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 적어도 10년 안에는 3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 온다. 앞에 8년이 큰 변화가 없지만 뒤에 2년 만에 30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짜봤습니다. 첫 번째, 자본 확대. 자신의 근로소득이랑 수입을 최대한 맥시마이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의 극대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생활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냥 제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안에 30억의 순자산을 만든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뭐 10억, 15억. 하지만 요 아이템은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근로소득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근생시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제 근로소득만으로 10년 안에 30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의 극대화. 현 연봉 1.1억, 세금 제외 시 월 실수령은 약 600에서 700 정도 수준입니다. 제 앞으로 프로젝트는 10년 이내에 연봉 2억 달성하는 겁니다. 현재 대기업 다니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연봉 한 5천 되죠. 그거를 10년 이내에 대리, 과장까지 해서 연봉 한 7천, 8천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안에 뭐 12억을 만들겠다, 13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목표를 설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최대한 절약. 월 수입의 40%를 절약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월 100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월 250까지 한번 저금을 해보겠다. 굉장히 힘듭니다. 큰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둘째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와이프는 지금 직장 생활 안 하고, 와이프는 지금 무슨 어떤 개인적인 배움이라든지 사교 활동을 하면서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월 25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250을 저축을 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2.5억이 되죠. 중간에 내가 투자 기회가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뭐 한 1.5억 정도 모아져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극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봉이 지금 1.1억이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또는 개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담보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한 5억까지, 5.65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연봉의 1.5배 정도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월세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자기는 다시 월세로 이사가고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팁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5억 정도, 그리고 앞에서 지금 모은 게 한 2.5억 정도 되니까 한 7억 정도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사회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만 지나도 대략 한 3, 4억 정도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근로소득에서 발생되는 미래 보장성 상품, 제가 지금 월 100만 원 정도씩 넣고 있는데 이것도 약 한 1.2억 정도가 되죠. 요것을 담보로도 대출이 됩니다. 개인연금 또는 보장성 보험, 이런 것들을 담보로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저축도 하고 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소득으로 잡았어요.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매월 퇴직금 누적. 지금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매월 약 100만 원씩이 퇴직금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한 1,100만 원 정도가 쌓이는 거죠. 요것도 나중에는 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퇴직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빨리 퇴직을 하게 되면 요거를 목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비록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고 몸값을 올리는 게 나중엔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앞으로 이런 대출 금리 높아지고 금리 인상되고 대출 제한하고 공급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가지고 나의 근로소득을 높여놓고 또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힘을 많이 키워놓으면 아파트를 두 채, 세 채도 막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자기의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사고 이제 그런 시절이 되면 국가에서도 아파트를 사줘서 민간이 임대를 주는 것을 더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방법은 저는 첫째 주식거래 또 이제 앞으로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월 약 100만 원 정도
우량 주식 위주로 제가 잘 아는 거 삼성전자, 카카오, 2차전지주, 전기차주, 바이오주 위주로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적금식으로 해서 10년 뒤에는 제가 1억을 투자한 게 5억이 될 수 있게 목표죠. 약 4억 정도 순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 일반 거래를 통한 자산 상승. 현재는 인도원역 인근에 약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하락기에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 분명히 지금 약 한 2, 3년 후에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도 3기 신도시 분양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미분양 많이 생깁니다. 그때 하락기에 청약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미분양 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를 매수할 수 있고요. 달러는 약 한 1120선에 사서 1200선에 지금 뭐 거의 1200 넘었죠. 달러는 한 1100에서 125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120선에서 사서 1200선에 팔면 10년 동안 이걸 하게 되면 약 한 1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매일 경제 신문을 구독하고 경제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방송 4개를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정도는 제가 공부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주 2회 정도. 현재까지는 제가 업로드 4개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다. 여러분이 더 원하면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서적 읽고 그것을 좀 요약하는 것. 현재는 약 한 달에 한 권 정도밖에 못 읽고 있는데 앞으로는 2권, 3권 읽겠다. 요거를 좀 전체 서머리를 하니까 제가 앞으로 대략 한 34억 정도의 투자이익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적어도 신입사원들, 사회초년생들은 적어도 10억, 그리고 소상공인, 또 지금 현재 힘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매일매일 저와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10년 후에는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앞에 8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1년 만에 3억에서 100억을 읽었지만 저도 앞에 14년, 15년 동안에는 진보가 없었습니다. 3억 저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뒤에 6년에 제 자산은 지수함수로 올라갔죠. 무려 6년 만에 2015년부터 2021년에 3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간 참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시기를 봐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이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였습니다.